운영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기시험처럼 윈도우즈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특징을 설명을 드릴 때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단축키,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널리 쓰이던 MS-DOS에서 멀티태스킹과 구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출시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MS-DOS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작업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MS-DOS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야만 운영체제가 이해를 하고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복사를 한다라면은 카피라는 명령어를 알고 있어야만 운영체제에게 카피 명령을 전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구의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의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을 해서 쉽게 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명령어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윈도우즈 특징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NP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그,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바로 플레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주변 기기를 추가할 때 별도의 물리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설치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꽂아서 바로 사용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USB 있죠. USB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자동 인식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어떤 장치가 연결이 된다면 이 장치에 대한 정보를 이 컴퓨터에 설치를 해줘야만 이 장치를 인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PNP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장치를 인식을 하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OLE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 연결 삽입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의를 보시면은 다른 운영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그림, 차트, 도표 등을 연결, 삽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림판에서 그린 그림을 문서 작성 프로그램, 워드라든지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삽입을 하잖아요. 그죠? 추가를 하는데 추가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은 자, 이게 문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삽입을 했어요. 이 그림은 그림판에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삽입을 했을 때 이 그림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림판에서 수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문서에 연결 삽입된 개체가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림판에서 수정하면은 모든 문서가 동시에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를 사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모든 것들이 파일 기반으로 되어 있죠. a.hwp, a.txt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파일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대해서 수정, 삭제, 추가, 검색 등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이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NTFS가 있고요. PET32, PET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NTFS가 가장 우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는 대부분 NTFS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10의 홈 버전과 윈도우즈 10의 프로 버전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관로에 들어갈 용어가 비트로커가 되겠습니다. 일단 비트로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로커를 이렇게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영문으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한글로 입력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영문으로 입력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정답 채점이 되는 거고요. 만약 오타가 발생을 하면은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글로 입력하면은 발음 나는 대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정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영문 약어가 있다라면 약어 입력하시고 아니면 한글 용어로 입력하는 것이 정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비트로커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로커란 것은 윈도우즈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윈도우즈 10 버전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 버전 이상의 에디션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홈 버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능이. 윈도우즈 10 에디션 버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능도 달라요. 먼저 홈 버전은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버전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 정도 기능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능을 좀 더 추가해서 만든 것이 프로 버전이 되는 거예요. 프로 버전 이상에서는 비트로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버전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윈도우즈 10의 홈과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안 기능이다. 가정용으로 쓸 때 하고 기업에서 보통 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기업에서 사용할 때 하고는 보안 수준이 다르겠죠. 당연히 가정용은 낮을 거고요. 기업용의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치 암호화, 방화벽, 네트워크 보호, 보안 루팅 이런 기능은 두 버전 모두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는 프로 버전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IP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비트로커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로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 없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CUI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도스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 반면 마우스로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을 해서 명령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입력을 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의 방식이 되겠죠. 약어가 있기 때문에 약어로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는 CUI가 되는 거고요. 윈도우즈는 구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가 커맨드라고 나와 있는데 커맨드, 캐릭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풀네임으로 입력하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어로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풀네임은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다음은 디스크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디스크 관리 창이다. 다음 그림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디스크 관리 시스템, 파일 관리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디스크 제로가 있고 디스크 1이 있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C 드라이브에서 부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제로가 되고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에 C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C 드라이브에 부팅할 수 있는 파일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논리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디스크 1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하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CD-ROM 드라이브가 한 개 있다. CD-ROM은 없습니다. CD라는 것을 읽고 쓸 수 있는 드라이브가 있는데 여기는 설치가 된 게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디스크 제로는 5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죠. D 드라이브의 파일 시스템은 NTFS다. D 드라이브가 여기 있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NTFS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운영체제는 디스크 1에 설치되어 있다. 디스크 1이 아니죠. 디스크 제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4번 운영체제 중 윈도우즈 10에서 지원하는 CPU 소켓의 지원 개수를 홈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구분해서 각각 쓰시오. 1번은 1이 되고요. 2번은 2가 됩니다. 홈 버전은 하나를 지원하고요. 프로 버전은 2개를 지원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본체를 열어보시면 보드가 있습니다. 이 보드에 CPU도 연결되고요. 메모리도 연결되고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이런 각종 장치가
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할 때 보통 CPU는 하나만 연결해서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두 개를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컴퓨터 사양이 높아지는 거고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고자 할 때 그때 CPU를 두 개를 연결을 할 거예요. 집에서 사용을 할 때는 CPU가 두 개짜리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용으로 이용을 할 때는 성능이 높은 PC가 필요하기 때문에 CPU를 두 개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홈 버전은요, 소켓을 하나만 지원을 하고요, 프로는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정답이 1이 되고요, 동그라미 2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채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문제 하나당 답을 하나만 입력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맞추면은 5점이 되고 틀리면 0점으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서 가지수가 있죠. 가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가지수가 두 개 있을 때는 두 개를 다 맞추게 되면 5점으로 채점이 되겠지만은 하나를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으로 채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2점으로 채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점으로 채점되는 경우는 보기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죠. 보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맞추면 3점, 두 개 맞추면 5점으로 채점이 되고요. 만일 보기가 있다라면은, 보기가 있으면 답을 입력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맞추게 되면 2점으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채점이 되는데 이 채점 기준은 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공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응시하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봤을 때 답을 입력을 하고 점수를 유출을 했을 때 이렇게 채점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채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말씀을 드릴게요. 윈도우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PNP 기능이 되겠죠. 약어로 입력하셔도 되고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축키 말씀을 드릴게요. 윈도우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빠르게 명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단축키가 되는데 여러 번 출제가 되었죠. 매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축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키 하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모양의 키가 있을 겁니다. 키보드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컨트롤 키와 알트 키 사이에 이와 같은 모양 키가 있을 겁니다. 이게 윈도우즈 키예요. 윈도우즈 키가 되는데 이 키를 이용을 해서 단축키를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키만 입력을 했을 때는 시작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눌러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시작 메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키를 입력하셔도 되고 키보드에 컨트롤과 ESC 키를 눌러서 동시에 눌러서 시작 메뉴를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때 C하고 E하고 발음이 C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작 메뉴를 표시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윈도우즈 키하고 A를 눌렀을 때는 화면 우측에 알림센터가 실행이 됩니다. 알림센터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이런 화면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림센터가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시험에는 화면 우측에 알림센터가 실행되는 단축키를 입력을 하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블랭크로 나왔을 때 A라고 입력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B를 입력을 했을 때는 작업 표시줄 시스템 아이콘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작업 표시줄 시스템 아이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업 표시줄 시스템 아이콘이 되고 이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D를 누르게 되면은 바탕화면을 표시하거나 원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탕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바탕화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또 한번 누르시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기능이 수행이 될 겁니다.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바탕화면을 보기 위해서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창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또 한번 누르시면 원래 작업하던 그런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실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E를 누르게 되면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탐색기에 티귿 생각하시면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윈도우 키와 F를 누르게 되면은 피드백 허브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10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안을 보내서 사용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G는 게임바를 실행하는 단축키가 되고요. I는 윈도우즈 설정 관련된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K는 화면 우측에 연결을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도 있고 오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고 갤럭시 버즈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L을 누르게 되면 윈도우즈 잠금, 로그 오프 또는 사용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M을 누르게 되면 모든 창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Shift M 누르게 되면 최소화한 창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조금 전 D키를 눌렀을 때하고 동일한 기능이다 보시면 됩니다. D키를 눌렀을 때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한 번 눌렀을 때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고 또 한 번 눌렀을 때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단축키가 다른 겁니다. P 누르시면은 프로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프로젝터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요. 모니터를 2대 다중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경우 개인용 PC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하나 사용을 하지만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보통 2대를 이용을 합니다. 2대를 연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거냐 표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모니터가 있으면 여기만 표시를 하겠다. 혹은 2개를 동일하게 내용을 표시를 하겠다. 아니면 확장해서 1번 창은 여기 띄우고 2번 창은 여기 띄워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두 번째 화면만 이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프로젝트 창이 되겠습니다. Q 혹은 S를 입력을 했을 때는 검색 상자가 실행이 되고요. Shift S라고 누르게 되면 스크린샷 바가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모양이 표시가 되고요. 캡처 도구하고 유사합니다. R을 누르게 되면 실행 창이 표시가 되고요. T 누르시면 작업 표시줄의 앱을 차례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입력이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를 한번 누르면 1번, 또 한번 누르면 2번, 또 한번 누르면 3번 이런 식으로 앱을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가 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윈도우즈 키하고 숫자 4 누르게 되면 이 앱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U 누르게 되면 접근성 센터가 실행이 되고요. V 누르게 되면 클립보드가 실행이 됩니다. 클립보드란 것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해 두는 임시 저장 공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중에서 컨트롤 C가 있죠. 컨트롤 C 하게 되면 카피, 복사가 되는 거고요. 컨트롤 V 하게 되면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C를 했을 때 그 컨트롤 C 하는 그 대상이 어디엔가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붙여넣기 할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는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공간이 클립보드가 되는 겁니다. 기타 단축키 말씀을 드릴게요. Alt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Alt 탭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표시를 해주고요. 탭을 이용을 해서 전환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4개의 창을 띄웠어요. 4개의 창을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Alt 탭을 누르잖아요. 그럼 Alt 탭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목록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눌렀다 뗐다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Alt F4는 현재 열리는 창을 종료하는 겁니다. 창이 띄워진 상태에서 Alt F4 눌러 보십시오. 창이 닫히게 되는 거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시스템이 종료가 됩니다. 컨트롤 C는 복사가 되고 컨트롤 A는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요. 컨트롤 X는 잘라내기, X 가위 생각하시면 되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 그리고 컨트롤 Z는 실행 취소가 되는 거고요. 딜리트는 삭제한 항목이 휴지통에 임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는데 사실 완전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휴지통으로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딜리트 키를 누른 게 아니고요. Shift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완전 삭제가 됩니다. 휴지통으로 저장되지 않고 완전 삭제가 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파일 탐색기 기능을 수행을 한다. 단축키 뭐죠? E가 되죠. 윈도우즈 키하고 E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는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키를 영문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윈도우 키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글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단축키는 평소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연습하시고 시험 전에 암기하고 시험장 가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2번 윈도우즈 10의 캡처 도구와 비슷하다. 뭐죠? 스크린샷 바가 되겠죠. 실행하는 방법은 Shift하고 S를 같이 윈도우즈 키하고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창을 사용하는 중에 바탕화면을 보기 위해 모든 창을 최소화하거나 열려있던 창 구조 그대로 복원하는 바로가기 키다. 뭐죠? D키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윈도우즈 10의 작업 표시줄이 그림과 같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이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겠네요. 엣지는 4번에 있기 때문에 숫자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하고 6번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만 조금 다르지 단축키는 동일하죠. 프로젝트가 표시가 되려면 윈도우즈 키하고 P키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7번 문제는 가상 데스크톱 기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먼저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데스크톱이란 것은 다중 모니터를 사용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 창을 많이 띄워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물리적으로 모니터는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실행하는 방법은 D키를 눌러서 컨트롤하고 윈도우즈 키하고 D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가상 데스크탑이 생성이 되고요. 제거할 때는 F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성하고 제거하는 단축키 2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상 데스크탑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윈도우즈 키하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쭉 읽어보시면 가상 데스크탑 기능을 지원한다 라는 설명이 되고 키보드에 윈도우즈 키하고 탭키를 누르면 현재 설정된 가상 데스크탑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새로운 가상 데스크탑을 생성을 하려면 컨트롤하고 윈도우즈 키하고 D키를 눌러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거를 하려면 F4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8번 삭제를 할 때는 딜리트를 누르면 되고 완전히 삭제를 할 때는 딜리트 키 앞에 Shift 키를 같이 붙여 주셔야 됩니다. 9번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즈 창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다. Alt F4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키 목록 보기에서 찾아서 예시와 같이 쓰시오. 목록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F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